자, 11번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는 각각 기능, 용도,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말 그대로 현업상의 데이터입니다. 항상 현재 시점에 정확한 데이터이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에 사용할 수가 없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중간에 모을 수 있는 저장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마트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DW라 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도 하나의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 DW와 DM은 규모와 용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한다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변환시켜서 통합해서 저장하는 저장소를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통합된 데이터고 주제 중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고객이 있고 고객을 다시 우리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저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걸 주제 중심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 시간 가변적이라고 하죠. 과거와 현재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열 가지고 우리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1일까지 상반기의 데이터를 모아서 매출액도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비휘발성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는 변경하지 않고 우리 분석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읽기 전용의 데이터고 특정 은행 서버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변경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특성을 우리는 비휘발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규모도 DW는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게 되고 사용자 역시 의사결정을 사용하는 전사적 목적으로 다루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데이터 마트라고 한다면 DW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특정 부서나 비즈니스 파트로 묶여서 되어 있는 저장소고 그래야지 바로바로 그 가공된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DM은 DW에 비해서 작고 단순합니다. 또한 사용자도 훨씬 더 DW의 사용자보다 작습니다. 이와 같은 DW와 DM의 차이점 25년도에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100%라고 할 수가 있죠. 자, 12번 포인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부터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파트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정의를 했고 데이터베이스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적 목적으로 구분하게 되죠. 12번 포인트부터는 기업 내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솔루션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 앞으로 설명드리는 것들 중에서는 100%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선결 조건들이 있는데요. 1과목 데이터 이해 파트와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서 한 과목처럼 항상 반복 연습하는 게 첫 번째 선결 조건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 파트 굉장히 어려워하시지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우리 시험 문제에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죠. 따라서 약간 1, 2과목을 탄탄히 한 상태에서 3과목 데이터 분석 기초과정부터 하나하나 여러분이 진행해 주시면 우리 시험은 결코 두 번 볼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번에 OLTP와 OLAP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념의 차이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OLTP라는 것은 단위 처리하는 시스템을 OLTP라고 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ATM 통해서 입출력을 처리하는 것들 또는 어떤 특정 쇼핑몰에서 구매 처리하는 것들 이런 걸 다 OLTP라고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OLAP가 있죠. 서로 이니셜이 비슷하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OLAP라는 것은 비실시간 처리 또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말 그대로 의사결정에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데이터 분석 역할이 바로 OLAP죠. 예를 들자면 회사의 연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별 매출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도 역시 OLAP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 CRM과 SCM입니다. 우리 1980년대 주어 이뤘던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OLTP와 OLAP라고 했다면 2000년대 등장하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CRM과 SCM이죠.
자, 출제 포인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RM의 정의를 물어보거나 SCM의 정의를 물어봅니다. 출제 유형은요, 박스를 제시하게 되고 CRM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물론 보기에는 CRM이 있겠죠. SCM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CRM이라는 것은 C의 약자가 커스터머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이와 같은 기반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CRM이라 하고 대형 마트, 백화점에서 주로 활용되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SCM이라는 것은 제조나 물류, 유통 공급망의 모든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영어 이니셜이 supply chain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25년도에서는 14번이 그중에 12번, 13번보다는 출제 가중치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24년도, 23년도에 출제 난이도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예상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5년도에서는 ERP와 IPA가 반드시 출제된다 예상해 보게 됩니다. 자, ERP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조, 구매, 재고, 주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시스템 ERP라 하게 되고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은 대부분 이 솔루션을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BI죠. 자, 이 BI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리포트 중심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해당되는 정답을 찾기 위한 실마리 키워드가 바로 리포트 중심의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BA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분석할 수 있는 BI보다 훨씬 더 밸류업이 된 솔루션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데이터 분석에 초점 맞춰져 있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BA다.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는 ERP 단독으로 출제가 되거나 BI와 BA 형태 서로 반대로 오답 고르는 형태가 출제 포인트로 갖고 있는 것이 14번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의 1번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EAI인데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ERP와 CRM, SCM들을 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하나의 솔루션이 EAI고 우리 시험의 상위 레벨을 할 수 있는 ADP 파트의 데이터 처리 기술 파트에 바로 단독적인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EAI고 이곳이 왜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되는지 약간 의아해하지만 우리 25년대에 한 번쯤 자리 잡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블록체인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시험 문제 2번 정도 과거에 출제됐던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블록으로 단위로 묶어서 우리 연결한 분산형 디지털 원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투명성, 보안성을 높이고 암호화 기술과 분산 저장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4년도에 우리 1과목 데이터 2의 파트에서는요. 우리 한문항이 출제가 되지 않았죠. 그동안 23년도, 22년도에 항상 시사적인 용어가 한 문항 정도 등장했지만 24년도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수험생의 득점 분포가 상승하지 않았나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에 보시면 사회기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앞에서 했던 넘버링이라 했다면 16번 사회기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과 앞번호에 있는 것들 카테고리 구분하도록 합니다. 물론 사회기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정의를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라 할 수 있는 OLTP, AP 또는 SCM, CRM, ERP, BI 또는 BA 등과 여기 16번에 있는 사회기반 솔루션을 하나 넣고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지리정보 시스템, NGIS, 지능교통 시스템, ITS, 의료, EDI, 교육행정 시스템, NICE 정도는 확인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빅데이터만의 특성, 속성을 갖고 있을 때 3V, 5V, 7V라고 하게됩니다. 말 그대로 빅데이터의 속성을 반영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볼륨이라는 것은 데이터 크기입니다. 데이터가 스몰 데이터 또는 대용량 데이터일 때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것, 빅데이터라고 하게 되죠. 따라서 1번에서는 빅데이터, 데이터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교재에 보시면 데이터 크기 순서대로 기출 문제도 있는 것이죠.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의 다양성입니다. 말 그대로 정형, 반정형, 비정형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속도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걸 빅데이터의 3V라 하며 넘버링 네 번째와 다섯 번째 value와 velocity가 바로 빅데이터의 5V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적어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3V 외에 5V도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있죠.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특정 슈퍼컴퓨터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던 시대에서 우리는 클라우딩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가상 네트워크 공간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된 결정적 요인을 하게 되면 기술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클라우딩 컴퓨팅이라고 메모하도록 하죠. 물론 인재 및 조직적 변화도 발생을 하게 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알고리즘리스트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부각되게 됩니다. 자, 19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빅데이터에 등장하게 된 결정적 기술을 말씀드렸고 이와 같은 빅데이터 추정 배경을 할 수 있는 배경에 관련된 부분이죠. 바로 첫 번째는 산업계입니다. 기업에서 데이터를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즉 데이터 용량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곧 경제적 가치와 결부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계 역시 굉장히 데이터에 집착하게 되고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양질의 전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양적으로 축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질적인 혁신이 발생하게 되는 걸 양질 전환 법칙이라고 하게 되죠. 두 번째는 학계입니다. 학계에서도 또는 연구소에서도 이런 대용량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루는 풍토가 만들어졌고 세 번째, 아까 관련 기술의 발전, 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분산 저장 장치로 인해서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데 경제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됐죠.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을 물어보게 됩니다. 출제 유형은 한 타입밖에 존재하지 않죠. 빅데이터 출현 배경이 아닌 것은 이렇게만 출제가 됩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빅데이터 기능은 네 가지가 있지만 교재에 보시면 두 가지 기능이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렌즈에 비유하게 되는데 렌즈라는 것은 해당되는 동물과 식물의 근력원, 동력원을 우리를 판단하는 걸 렌즈라고 하게 되죠.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우리 복수에서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었는지 우리 수많은 아날로그 내용을 디지털화 시켰을 때 그 전환 포인트를 확인하게 되는 게 바로 렌즈의 역할이라 체크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험에서는 플랫폼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중치가 높습니다. 자, 플랫폼이라는 것은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된 구조물을 의미하죠. 여기 나와 있는 특정 컴퓨터의 OS 또는 페이스북이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고 그 플랫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례가 출제 포인트, 플랫폼의 정의가 출제 포인트입니다.